나는 중년 좌파다. 북코선트 진행을 맡은 진행자 민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성의 구석구석을 발로 뛰고 아이들과 함께 더하모의 집을 일구고 지역의 부조리의 목소리를 높였던 그 안성의 삼촌이라는 닉네임의 송상호 작가. 송상호 작가님께서 이 한 권의 책을 들고 우리 곁에 다시 섰습니다. 작가님은 이번 책에서 스스로를 중년 좌파라고 명명하셨습니다. 좌파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이 묵직함도 있긴 한데요. 사실 이 책은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잃어버리기 쉬운 염치와 그 뜨거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인가라는 질문 앞에 선 이 모든 중년들에게 작가님은 안성에서의 세월이 증명하는 진심 어린 고백을 건네고 있습니다. 때로는 목사로, 때로는 기자와 활동가로, 그리고 이제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작가로서 우리 앞에 다시 선보이시죠. 송상호 작가님을요,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려가면 돌아갈 것 같아서 앉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송상호 작가님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책 제목이 굉장히 강렬한데요, 실제로. 그 스스로를 중년 좌파라고 명명하면서 이 책을 쓰시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세 사람 때문입니다. 용해인, 윤석열, 노무현 이 세 분 때문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12.3 사태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적인 파장을 일으키셔서 저를 돌아보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사실 은행에서 다시 돌아온 이유도 12.3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저를 돌아보고 다시 올라온 거거든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중년 좌파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용인 기본소득당 대표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 그 밑에 설명들에 청년 좌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단체 이름인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양측을 얻어받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청년 좌파가 있으면 중년 좌파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 이 세상이 돌아가면서 서로 질문하고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세상의 역사가 돌아가지 않겠나 해서 그럼 내가 중년 좌파를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제가 어떤 분이라고 했죠? 마지막 한 분. 제 얘기 안 들으시고. 맞아요. 복 받으세요. 제가 평소 때 존경하던 분인데 그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나 보니 정말 좌파적인 삶을 사셨고 그 가치를 이룩하시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 문매를 맞고 돌아가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 마음의 롤모델이었지만 더 롤모델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년 좌파라는 책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나는 중년 좌파다라는 책이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예민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책 표지 안에 있는 나는 중년 좌파다 이 글자만으로도요 굉장히 긴장하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 책 표지에 있는 이 제목 좌파라는 단어에 분명히 긴장하는 곡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작가님이 정리하는 중년 좌파란 어떤 상태고 어떤 마음가짐을 의미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사실 이제 오랫동안 제가 사고 왔잖아요. 제가 안석분들한테 혼도 많이 났습니다. 왜 이걸 사고 다니냐. 이렇게 혼도 많이 났었는데 그 사건이 터지고 제가 다짐을 했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그렇게 갔는데 내가 할 일이 뭘까? 그냥 슬퍼하고만 있으면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다짐을 한 게 지금 세대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원래 제가 살던 삶이지만 더 나아가야 되겠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그냥 탓하고만 있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이력을 담당하는 것, 그것이 중년 좌파의 자세이고 그 고민
앞에서 죽는 자파라는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여전히 진보적인 가치를 지키면서 산다는 게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지. 저는 그동안에 진보라고 얘기했었지 좌파라고 스스로 얘기한 적도 없고 사람들이 스스로도 좌파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동안 역사가 있어서 이제 서로서로 진보도 보수도 서로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 하는 게 이 책의 큰 취지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좌파든 우파든 다 이영희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죄는 좌우의 날개를 난다고 하는 것처럼 이 시대의 진보 좌파로 사는 것은 전에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당당하게 살아야 되겠다. 저부터도 계속 좌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답이 됐습니다. 와, 네. 자,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보수화된다는 통념이 좀 있어요. 네. 맞죠? 아, 어렵습니다. 자, 송상호 작가님은 이 보수화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재수 없을 텐데 보수화 유혹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보수화 유혹이라는 게 저한테 올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항상 이제 바닥에서 살고 또 제 주변의 분들이 다 사실은 제가 막 섬기고 같이 하는 분들이 오늘 이제 축사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저와 많이 이렇게 교류를 하다 보니 그런 일이 사실은 올 일이 별로 없어요, 저한테는. 제가 한때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들었었습니다. 많이 들었었습니다. 뭐냐면 야, 송상훈 너는 네 언제 돈 벌고 마누라 등골 빼먹고 사느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어요, 제가. 또 지난번에 야당법석 페스티벌 할 때 제 옆에 말씀드리면 아실 분인데 이제 오셔가지고 진지하게 송 목사님은 가정을 좀 돌보셔야 되겠어 이렇게 저한테 했어요. 저만큼 가정 돌보는 남자 별로 없을걸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는 이런 것 같아요. 돈을 벌어서 옛날 보수적인 생각이 있을 거잖아요. 가장으로서 돈 버는 것이 제일 큰 가장의 역할이고 뭐 그게 남편의 역할이고 그렇게 아마 보신 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분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가치관이니까요. 제가 그 얘기를 종종 많이 들었는데요. 보수 같은 나쁘다 이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충실히 사는 것이 보수적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말하자면 자본주의적으로 충실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해서 사는 거죠. 그리고 돈 안 되는 일만 쫓아서 다니고 나를 태어났으면 독립운동도 하고 돈도 벌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진행자를 살짝 벗어나서 여자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니까 송상호 작가가 참 여자의 마음을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을 살짝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순간이지만 네 앞에 사모님이 계세요 실제 지지자 영원한 지지자 제가 일부러 꽃다발 갖다 놨잖아요. 네. 자 빨리 전달하시고 지금 감사 인사하세요. 네. 영원한 지지자를 위해서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찍어주셨죠? 꽃대로 오해받지 않기 위한 송상호 작가만의 소통법이 있다면? 제가 안성에서 제일 또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청소년들 같이 노는 거였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꿈이 많잖아요. 우리 별채에 와서 잠도 자고 걔네들 데리고 운전하면서 운전해주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꼰대가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진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는 청소년 마음도 잘 알고 청년들 마음도 잘 알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좀 아픈 얘기지만 제가 3년 전에 있었던 3년 전에 4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그 청소년들 청년들 제가 섬겨주고 제가 그 재미로 보면 안성약이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다 전에 그들을 위해서 쓰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비결이 뭐냐고 했을 때 비결이 없습니다. 저도 똑같은 고뇌임을 제가 자백을 하겠고요. 노력하는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 어른들의 생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특히 자기 자신한테는 그게 잘 안 되는데 저도 많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졌네요. 네. 꼰대 인정하신 거잖아요, 실제. 네. 사실 저도 꼰대거든요. 근데 저는 꼰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쯤에서 제가 퀴즈를 좀 내서 선물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송상호 작가의 책은요, 몇 번째 출간 도서일까요? 예. 13번째 정답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네, 저기 원하시는 거 제가 세팅 좀 해놨고 사모님 가수 분들이 뭘 원하세요? 제 책입니다. 어떤 거 드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나는 중년 잡하다. 이 책이요, 솔직히 이제 개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같은 고민을 하는 그 동시대 중년들에게 건네는 위로 같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네. 송상호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우리 시대의 중년 잡파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뭘까요?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지금과 연결되어 있지만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 이게 제일 역할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구가 지금 위기잖아요. 기후위기라고 하는 위기고, 불평등이라는 것도 위기입니다. 불평등과 기후위기라는 이 난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을 좌우하는 필수적인 난제이기 때문에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만 살고 끝날 것 같으면 사실 제가 자파라고 굳이 자파하자 얘기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살던 대로 사는 데서 바꾼다라고 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고 어떤 사회적인 비용도 많이 발생할 거고 어지러움과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테니까요. 그런데 지금만 살고 말 게 아니라면 우리는 더욱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가깝게는 우리 자녀들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미래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가면 실업률이 90%까지 될 수 있다. 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시잖아요. 우리 90% 이상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사회에 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장 AI라는 것 때문에요. 지금도 우리 아들, 딸들이 직장 찾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그런데 가면 갈수록 더 힘들겠죠. 그럼 AI 시대는 더 진하게 올 건데 그때 실업률이 올라가고 이러면 어떻게 살 거냐. 그게 사실은 지금 우리 아이들의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살아가서 인생을 마감하지만 바로 밑에 우리 집계의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자파적인 가치, 말하자면 기본소득, 기본사회 외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루어내어야 이 친구들이 살 수 있습니다. 이 가치를 공유하고자 이 책을 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중년으로 남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작은 진보는 뭐라고 보세요? 그래서 이것부터 좀 실천하자.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할 수 있는 것들은 내 SNS에 나는 중년 좌파다. 예를 들면 나는 중년 우파다. 나는 중년 보수다. 이럴 수 있잖아요. 중년 우파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좀 표시를 하고 그 SNS에다 자기를 딱 드러내고 그래서 그게 어때?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민주사회에서 그래야 게 맞지 않나? 하는 것들이 좀 이루어지면 더 우리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또 우리가 자파적인 가치에 대해서 더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저는 이 책도 그렇게 했습니다. 판을 좀 깔기 위해서 좌파를 모시고 우파를 모시고 진보를 모시고 이렇게 또 스스로 점검하는 그런 페이지도 있고요. 그런 것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페이지는 145페이지인데요. 서로의 차이를 알지 못하는 악의 평범성. 아이히만은 어떤 사유를 하지 못했을까? 책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 대한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계속 그 부분을 읽다 보니까 그 뒤에 장에 146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모든 관계는 자아와 타자의 비대칭적 차이와 더불어 시작한다 라고 말한다. 이는 나와 남이 사회적으로 평등하지 않은 차이 속에서 관계가 시작된다는 말이다. 그렇게 차이가 없으면 소통의 필요가 없다라는 아렌트의 말은 진실이 된다. 저 솔직히 책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게 항상 평생의 고민이에요.
우리가 남과 나를 다른 존재로 인식해야만이 차이를 느끼는 거고 그래야만이 소통을 하겠죠. 가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남과 나를 동일시해요. 그래서 차이를 느끼는 게 아니라 동일시해서 내가 말을 하면 상대방도 그렇게 알아들을 것이다라고 이미 뇌에서 구조적으로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소통하지 않고 가는 것이 악의 평등함이라고 아무튼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나와 남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것을 항상 시시각각 놓치지 않고 그렇게 가야 한다. 그런 차이를 우리는 느껴야 한다. 그래야 의사소통이 있고 그래야 아이인이나 다른 그 수많은 독일인이 유태인을 죽일 때 있어서 그냥 방관자로 살지 않는다. 하라는 그런 의미를 전달이 됩니다. 자, 마무리가 있습니다. 이 책을요,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독자들에게 선물하신다면 어떤 문장을 고르실 거예요? 더불어 사는 세상은 좌파적인 가치로 사는 세상이다. 제 경험입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이 아니라. 고민하고 있는 중년들에게 작가님이 꼭 해주고 싶은 한마디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지어볼까 하는데 우리가 좀 고민이 많은 세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는 시대에서 살았고 열심히 살면 나름 피드백이 있었던 사회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근데 지금 청년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것이 다 제대로 가는 세상일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적어도 내 자녀들이 그래도 가난해서 아니면 뭐 좀 그런 집안에 태어나서 기회도 없는 세상에 만들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고민만 하지 말고 이것에 대해서 이 사회를 좀 바꾸는데 우리가 힘을 보태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세상은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자는 세대들이 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더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변하긴 할 겁니다만 그 속도를 저는 좀 조금이라도 제가 있을 때 좀 다 앞당기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 중년분들도 아마 그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이 나이에 그 생존하게 해줘야 될 책임을 어떻게 완수할 것인가에 대한 특별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걸 행동으로 해야 될 때고 저 같은 사람이 좀 나와서 때 좀 힘도 실어주시고 그래서 뜻을 또 모아주시고 그래서 뭔가 좀 이 사회에 어필하는 뭐 하나의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책이 많이 판매될 수 있게 여기 계신 분들이 도움도 주시고 잘 되게 기원하고 이 나는 중년 전하다가 흥해라 흥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하면서 네. 진행자 민주희였고요. 송상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잘 들어가시고